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뇌꺼풀인 점도 아주 한몫하는 것 같고요. 고수를 닮았죠. 그 약간 고비드상 잘생겼어요. 네, 뭐 두말하면 뭐합니까? 유희열도 좀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일제강점기 문인들 중에서도 그 꽃미남 F4로 불렸던 문인들 4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네, 제가 감히 얼굴 평가를, 얼평을, 하지만 잘생긴 분들을 하는 거니까 봐주시겠죠? 네, 한번 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고 시도 모를 거예요. 바로 백석 시인입니다. 잘생겼어요. 네, 뭐 두말하면 뭐합니까? 지금 태어나도 손색 없는 인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 교과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백석의 시가 단 한 편도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개정 작업을 해서 좀 실렸다 이렇게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백석의 얼굴을 일단 전격 해부를 하자면 약간 공룡상입니다. 좀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유를 닮기도 했고 약간 신성록 빌도 나요. 네. 그 머리카락이 무엇보다도 포인트인데 제 추측으로는 아마 좀 악성 곱슬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바람머리처럼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외모 때문에 가려지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칠판의 필기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필기체마저도 멋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잘생겼는데 영어까지 잘하고 영어 교사야. 말 끝났죠. 그리고 실제로 백석이 되게 멋부리는 걸 좋아해서 가난하지만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 거의 다 옷을 사는데 돈을 다 썼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되게 비싼 명품이죠. 그러니까 그런 옷을 사기를 즐겨 했고, 심지어는 양말도 되게 이렇게 2~3배 비싼 그런 것을 신었다고 해요. 진정한 멋쟁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거에도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지. 진짜 그 시대의 모던보이답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벽증이 심해서 그 문을 열 때 남들이 다 잡았던 문 손잡이는 절대로 잡지 않고 다른 쪽을 잡아서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수건으로 손잡이 부분을 감싸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했고, 그리고 입에 이렇게 수화기를 가까이 갖다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았어도 살아남았을 그런 뭔가 현대적인 감각까지 무의식적으로 갖춘 모던보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런 차가운 도시남일 것 같은 백석에게 반전이 있었으니 바로 향토미가 있고 구수한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의 시에는 자연, 동물, 그리고 음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두부, 콩나물, 도야지비계, 찹쌀탁주, 무감자, 붕어곰, 메밀국수, 호박떡, 시래기국, 반디젓, 달째생선, 가재미. 이렇게 그는 반전 시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꽃미남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임화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고, 영화판에서 조금 기웃거렸던 분들도 알 수도 있고, 근현대사에 진짜 내가 관심 좀 있다 이런 분들도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임화는 백석과 공통점이 있다면은 월북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잊혀진 시인이에요. 그런데 되게 잘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F4 중에서 이분이 제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분을 픽할게요. 약간 고수를 닮았죠. 약간 고비드상, 날카로운 고수, 그리고 리액션 맛집이라고 요즘에 불리우는 이석훈 씨 느낌도 약간 나고, 약간 눈, 코, 입 모인 주신모 느낌? 이분은 참고로 시인이었고 나중에 북한에 갔고 꽃미남이고, 이거 3개 빼고 백석이랑 모든 게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려 카프의 서기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주에게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는 그런 무상계급을 위해서 시를 써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 되게 좌익적이고 리얼리티를 추구해요. 그런데 이분이 문학평론가도 했고 시인도 했고 영화배우도 했었거든요. 잘생겼으니까 다 당연히 주연했습니다. 물론 조금 흥행에 실패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문학평론가였기 때문에 백석이 사슴이라는 시집을 냈을 당시에 엄청 깠어요. 비판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임화 눈에는 백석이 잘생긴 거 믿고 막 옷도 비싼 거 입고 제목은 사슴이라는 시집을 내고 이러니까 좀
탐탁지 않았던 거지, 같은 시인으로서. 그런데 임하가 그렇게 비판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게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때가 1930년대 이후로 만주사변, 중일전쟁 막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위안부에 잡혀가고 남자들은 징용에 끌려가고 노크릇 같은 것도 다 받쳐가지고 무기 만드는 데 쓰였기 때문에 좀 되게 흉흉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슴을 노래하고 동물, 자연을 노래하는 그런 백석이 꼴불견일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이 백석의 시를 21세기에 우리는 사랑하지, 임하의 그런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무상계급을 위한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백석과 임하는 이 둘의 북한에서의 결말은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거는 차차 풀어가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꽃미남,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 영화 동주에서 강하늘 배우가 열연을 했죠. 강하늘 배우의 선한 눈빛과 윤동주 시인의 선한 눈빛이 좀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희열도 좀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서 잘생긴 유희열입니다. 그래서 왠지 실물이 더 잘생겼을 것 같은 시인인 거는 저만의 느낌인가요? 윤동주 시인은 지금의 그러니까 조선족 자치구 연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하러 만주에도 많이 갔고 먹고 살기 위해서도 많이 갔으니까. 실제로 윤동주의 무덤도 현재 중국에 있죠. 딱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 윤동주는 백석보다 5살이 어렸어요. 사슴이라는 시집을 낸 백석 시인이 뭔가 선배격인데, 백석 선배처럼 시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 백석이 냈던 사슴이라는 시집을 막 사고 싶어서 막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 백석이 한정판으로 백부 사슴의 시집을 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겨우 빌려서 모든 시를 필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감상도 막 옆에 적어놓고. 그래서 그런지 윤동주의 별에는 밤과 백석 시인의 흰바람 벽이 있어, 이 둘이가 좀 비슷한 느낌이 나요. 보면은 약간 표절십이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로 흰바람 벽이 있어와 별에는 밤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누구 시인을 폄하하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둘이가 만난 적은 없지만 끈끈한,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고 있었다, 연대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표절십이라는 약간 센 발언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F4 꽃미남은 바로 황순원 소설가입니다. 이분만 소설가예요. 이분은 윤동주 시인이랑 2살 차이가 나요. 이 황순원 작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도 해방 후에 살아남았으면 2000년대까지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쉴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황순원 작가를 좀 전격 해부, 얼평을 해보자면, 잘생겼습니다. 그 두말할 필요 없죠. 네, 그냥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 저는 떠들 뿐이에요. 일단 강동원 씨처럼 눈이 짝짝이에요. 그래서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외꽃풀인 점도 아주 한몫하는 것 같고요. 리즈 시절의 신하의 김동완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어쩌면은 그 김동완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김동완 씨보다 더 잘생긴 것 같네요. 황순원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백석 시인과도 인연이 있어요. 백석 시인이 평안북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황순원 소설가는 평안남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거기에 유명한 학교, 오산학교를 백석 시인이 졸업한 해에 이 황순원 소설가가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마주쳤을 수도 있겠죠. 그 황순원 소설가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작품 소나기인데요. 영화 클래식의 한 장면으로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을 발표한 게 1953년 한국전쟁 때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은 그 소나기라는 작품의 내용이 사춘기 소년의 슬픈 첫사랑을 그린 게 아니고 남북한의 분단의 아픔을 그린 거다, 이렇게 일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소나기라는 작품을 썼던 게 거의 40쯤이에요. 그래서 그 감성, 역시 잘생기신 분답게 감성도 좋습니다. 네. 황순원 소설가의 아들인 황동규 시인 역시 유명한데, 즐거운 편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라는 시는 한번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을날에 여러분들의 원픽은 누구인가요? 누가 가장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지, 누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한번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를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백석 시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부탁합니다.